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셨으니까 네. 사실 좀 제가 한탄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네, 네. 네, 최근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어떻게 잡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남이의 꿈. 대남이의 꿈. 네. 그러니까 제가 붙인 김대남? 명명이 아니고, 네, 김대남 전 행정관. 이분이 그 용인 갑에 출마를 하셨을 때 출판 기념회를 하셨어요. 아 그래요? 네, 그때 낸 책 이름이 대남이의 꿈이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전 제가 몰랐습니다. 그때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 그 음. 책을 좀 봤었는데 저는 좋은 위정자가 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네. 구청장에도 한번 출마를 했었고 그러다 네. 안 됐고 네. 그다음에 용인갑에서 이제 출마하려다가 컷오프 당했던 거죠. 그러니까 네. 쉽게 얘기하면 그 공천을 못 받았죠. 네. 그러고 나서 서울의 소리 방송에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는 네.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. 나 아는 거 많은데 이거 다 확 민주당에 넘기고 민주당 영등포 구청장이나 할까? 뭐 그러니까. 이런 얘기도 네, 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? 꿈은 어떤 자리 그렇죠. 어떻게 호의 해서든지, 호식이었죠. 어떤 자리든지 가야겠다라는 네. 게 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네. 뭔가 이 정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. 네.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. 이게 아니라 네. 여기 정치의 판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떡고물 좀 챙기고 한 자리 좀 차고. 그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고 네. 그래서 떵떵거리고 그다음에 내가 쓴 돈 다 챙기고 네.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. 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. 너무 씁쓸하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하여튼 그런 찝찝한. 분이 또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것. 그게 사실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난 지점인 것 같아요. 네, 어이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어이가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야기들을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네. 김대남 행정관이 이명수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시 총선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비 70억을 들어서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. 근데 이 내용은 총선 백서에서 누설이 된 것이다라는 한간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총선 백서 TF 위원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 있는 건지 그리고 총선 백서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. 일단 그 내용 총선 백서에 제가 기억하기는 없어요. 없다. 오케이. 네. 없고 네. 이런 내용이죠. 일단 70억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지 조사를 했다.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. 이제 이게 공개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얘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? 네.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보도가 된 거는 네. 70억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건 없어요. 그냥 이미지 조사를 했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. 이미지 조사를 했다라는 이걸 것만 이상규 그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이상규 씨가 네. 그때 이것도 공개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백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. 그쵸? 그래서 그렇게 네, 조사를 네. 했던 거고. 네. 근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이게 흘러나갔어요. 흘러나갔는데 네. 70억 두 차례 이런 네. 건 없었어요.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. 네.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백서에 소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. 소위원회. 그중에 네. 이제 정책 당정 관계 소위, 네.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약 소위, 네.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네, 있었다. 그렇죠. 그 중에서 네. 이제 여의도 연구원 소위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소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. 음.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때 여론조사 어떻게 했습니까? 왜냐면 우리가 왜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. 네네.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. 근데 70억 이 김대남은 뭐라고 그러냐면 70억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네. 나가기 위해서 이미지 네.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냐면 첫째 7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네. 전체 그때 썼던 그 여론조사 비용이 18억에서 20억이에요. 그리고 음. 그거를 가지고서 253개잖아요. 네. 네. 근데 그 중에 그 지역 중에서 중요한 지역들에 대한 네. 여론조사를 쭉 하는 거예요. 네.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한동훈의 이미지가 2030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. 네네. 왜 조사를 했냐면 네. 그래야 우리가 2030의 메시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, 그렇죠. 당 대표 메시지가 뭐가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가능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.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 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? 네. 이걸 위해서 여론조사를 두 차례인가 했다고요. 그러니까 사실 총선을 할 때는 당 대표의 얼굴을 갖고 하는 건 맞으니까. 그렇죠, 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것도 그 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네. 웹조사, 그러니까
빅데이터하고 네. 웹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. 네, 그 두 건이. 예, 네. 두 건으로 두 번을 했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70억을 들여서 개인의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요. 얘기를 하고. 여론조사비가 그렇게 비싼가 했어요. 아니, 말도 사실은. 안 되죠. 말도 안 된다. 예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. 네.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네.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위해서. 근데 총선에 갑자기 웬 대선? 그러니까 총선이 그때 올 초에 네. 이렇게 치러질 때 네. 대선은 3년도 더 뒤에 일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뭐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 맨날 탄핵한다 하니까 대선을 빨리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아니 어떻게 네.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쫓겨나갈지 네. 알 수도 없는데 3년 뒤에 대선을 생각해서 이미지 조사를 했다.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? 네.